회사를 안 다니는데 회사에서 매달 100만 원씩 줘야 그 회사 언제 그만둘까요? 저 계속 다닐 것 같아요. 저 계속 다니죠.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부동산은 크게 시세 차익을 보려고 사는 부동산, 그리고 월세를 받으려고 사는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이 두 가지를 바라볼 때 좀 다르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뭐냐면 시세 차익은 지금 뭐 2억이에요. 지금은 별로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2억짜리 샀는데 나중에 기다리면 4억이 될 것 같다. 이 시세 차익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월세 받는 거. 요거는 2억짜리를 사서 내가 월세를 뭐 3억이라고 할게요. 3억짜리를 사서 우리가 월세를 뭐 100만 원씩 받아보겠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한 4개 갖고 있으면 4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걸로 노후를 보내보겠다. 요거예요. 그쵸? 요거 2개. 다른 거예요. 그럼 얘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중요하겠네요. 그래야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그 발전 가능성이라는 건 주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좋은 뭐 쇼핑센터가 들어온다거나 뭐 주변 환경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내지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여기에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월세가 지금 현재 100만 원이 나오고 있다. 의 기준이 되겠죠? 100만 원씩 나오는 게 4개가 돼 있는 건물 하나. 여기에서 400만 원 나와서 내가 월세를 받을 것이다. 요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두 가지는 얘는 월세 기반으로 봐야 되는 거고 얘는 앞으로의 가치 상승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혼동이 되면 실수가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의 경우 우리가 뭐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요새는 뭐 좀 어려운 상황이 되긴 했지만요. 그러면 여기가 앞으로 학교가 생기고 뭐 주위에 뭐가 생기고 뭐 교통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2억인데 4억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요거와 헷갈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에 새로 뭐 지식산업센터가 생긴다. 상가가 생긴다. 뭐 오피스텔이 들어온다. 지어진다. 여기. 네. 여기 지어진다고 하면은 지금은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다 입주가 되면 주변이 좋아지면 아니면 이거 지어지고 나면 여기가 월세를 뭐 100만 원을 받을 것이다.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 기반으로 이제 매가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물론 금리의 차이도 있어요. 금리도 영향을 미치죠. 어찌됐건 이 부분에서만 얘기하면 월세가 기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월세가 기반이 돼서 얘가 뭐 분양가가 얼마니까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온다. 이런 계산에 의해서 이 분양가가 높다 낮다가 정해지겠죠. 주변에 상권이 형성됐거나 임대 시장이 형성돼서 주변에 요 비슷한 것들이 월세가 100만 원 정도 받고 있다 현재. 이런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됐어요. 주변도 안 됐고 얘도 아직이에요. 근데 다 지어지고 주변 형성까지 되면 100만 원에 받을 것이다 라고 분양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요? 그런 것들이 안 됐죠. 그쵸? 그 100만 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없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은 그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거는 시세차익 부동산을 볼 때 우리가 고려하는 부분이에요. 발전 가능성을 보는 거네요. 네, 시세 차익 보니까 앞으로 좋아지면 가격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앞으로 좋아지면 그 월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되면 아직 안 됐죠. 네. 지금은 그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될 거를 가정해서 그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거죠. 임대가 안 돼서 고생하는 경우들도 봤고요. 월세가 내가 생각했던 거에 반 이하인 경우도 봤어요. 그렇게 많이 차이 날 정도로요? 3분의 1 이하. 공시를 1년 넘게 본인이 관리비 내는 경우도 봤고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사면서 시세 차익형 부동산을 사는 기준으로 샀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이 괜찮아야 돼요. 주변이 형성이 돼 있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봐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되면 그 가치가 아닌데 그 가치를 지금 현재 주고 사는 거거든요. 이런 비슷한 얘기는 제가 이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다시 하냐면요. 제가 신문 기사를 뭐 하나를 봤는데 뭐 상가를 샀는데 다 짓고 나니까 상가 안에 기둥이 들어와 있었다. 우리 내부에. 그래서 이걸 뭐 따질 데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어지고 나서 월세가 얼마 될 거니까 그 받는 월세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의 분양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애초에 이거는 주변 그 시세가 형성이 돼 있지 않으면 이거는 네, 많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확실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동산을 시세 차익으로 사느냐
아니면 월세 받으려고 사느냐. 애초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해당 기준에 맞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닭을 키우는데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울 닭이랑 키워서 잡아먹을 닭이랑 좀 다른 거잖아요. 많이 다르죠. 네. 근데 그걸 같은 기준으로 봐버리면 곤란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사는 거냐 아니면 월세를 받기 위해서 사는 거냐 그걸 명확히 구분을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 기준에 맞게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헷갈려버리면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 오늘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질문 있습니까? 월세로 내가 살다가 건물이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내가 이걸 팔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시세 차익형으로 보는 건지 수익형으로 보는 건지 이게 궁금했어요. 그거는 오늘 오신 분이 상담하면서 문의하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서울에 지금 건물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월세가 적으니까 지방으로 가면 월세 소득이 좀 더 높아지니까 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월세 수익이 더 높은 쪽으로 가는 게 수익형 부동산에 더 유리하지 않나. 근데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수익형 부동산에서 월세가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면 닭이 알을 낳아요. 얘가 알을 하루 이틀에 하나씩 꼬박꼬박 잘 낳는다고 칠게요. 근데 알이 비실비실해. 상태가 안 좋아. 그럼 문제가 있겠죠. 월세 수익률이 높다는 것만으로 수익형 부동산이 괜찮다 안 괜찮다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는 예를 들어 수익률이 여기보다 1.5배 높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얘는 가격이 그대로 있어요. 얘는 예를 들어서 몇 억이 올랐어요. 따져보니까 얘 몇 억 오른 거에 얘 월세 몇 년 받았던 거 얘보다 더 많은 월세 받았던 거 합해도 반의 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월세 받고 있다가 팔아서 시세 차익 보면 그 시세 차익이냐 아니면 월세 수익이냐 뭘로 볼 수 있냐. 내가 살 때 그건 정해지는 거죠. 팔 때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월세 받는 부동산을 팔 때가 왜 올까요? 쉬운 얘기로 해줄게요. 회사를 안 다니는데 회사에서 매달 100만 원씩 줘요. 그 회사 언제 그만둘까요? 저 계속 다닐 것 같아요. 저 계속 다니죠. 네, 그렇죠? 네, 그거나 같아요. 우량한 부동산은 월세도 잘 나오면서 시세 차익도 있겠죠. 건물 같은 경우는 복합성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복합성이면서도 위치가 괜찮을 때 복합성의 결과가 나오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수익이 높은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복합성이 되는 정도의 위치, 시세 차익도 있으면서 월세도 잘 나오는 요거는 이제 A급지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월세를 받기 위해서 샀다. 그러면은 그 요건에 맞는 걸 사야 되는 거죠. 그 요건은 뭐냐면 임대 수요가 충분한 거. 이 지역에서 다른 데가 망해도 여기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정도가 적어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내가 월세를 받기 위해서 샀는데 나중에 팔면 걔는 뭐가 되나요? 월세 받다가 파는 일이 극히 드물어요.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수익형 부동산을 사는 거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하나에서 100만 원 나와요. 그럼 또 하나 더 사고 싶겠죠. 하나 계속 추가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과정? 예를 들어서 몇 개가 됐어요. 그럼 나중에 얘들을 다 팔고 건물을 산다. 할 수도 있겠죠. 내지는 얘네들 다 전세를 주고 아니면 반전세를 주고 내가 모은 돈을 합해서 좀 더 큰 걸 산다. 이렇게 돼 볼 수는 있겠죠. 점점 규모를 키워가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 샀다 팔았다. 하나 샀다 팔았다. 이거는 자산이 불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부동산의 특성 중에 하나는 1억짜리를 팔아서 1억짜리를 못 산단 말이에요. 세금,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렇기 때문에 1억짜리를 팔면 더 작은 걸 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를 샀는데 1억 5천이 됐어요. 팔아서 1억 3, 4천짜리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 1억짜리 샀는데 1억 5천이 됐어요. 팔고 나오면 얼마 이거보다 줄어드는데 내가 그 사이에 모은 돈이 있어서 더 규모를 키워간다. 이건 가능해요. 월세가 잘 나오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하나씩 더 확보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죠. 네, 좋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답변을 해드리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